국회법 일부를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적인 감시, 견제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불가피하게 정부의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거부권이 의결됐다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비통합니다. 아주 참담하고요. 행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정의와 국회의장께서 좀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좀 순리다. 20대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이렇게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 자, 떠나가는 이제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리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이런 여권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좀 생기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천상일 차장, 일단 그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청문회법, 상시청문회법을 인정하는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19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23일 날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오늘 국무회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이유는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너무 입법부가 행정부를 간섭하게 된다. 이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네.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 반쯤에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여성한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국무회의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거부권 의결하겠는데, 이렇게 너무 고강도로 상시 청문회를 열 경우에는 삼권 분립이 위배된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청문회법 자체에 대해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본연의 임무가 행정부의 감시에 있거든요. 그 감시 수단으로서 지금 이제 여기서 자꾸 위헌 문제 운운하는 게 헌법에 국정조사 감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네. 언제든지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열 수 있는 상시 청문을 통해서 행정부에 과도하게 네.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 이거는 정도의 문제고 그렇지. 네. 법리적으로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문제는 제가 논의하는 거는 맞지 않다. 네. 이거는 그 헌법 범위 내에 국정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으면은 네. 이 청문회는 그보다 조금 적은 범위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원리에 네.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국회라면은 그보다 훨씬 적은 범위의 상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헌 논의는 적절치 않고 다만 이게 못 운영됐을 때 국정에 폐해를 줄 수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정의와 그 국회의장이 어떤 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거부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헌법에 정해진 권한인데 네. 그걸 행사하는 게 왜 민주주의의 도전인지 저는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의 선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도 좀 평소와 다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굉장히 강하게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의화 의장의 경우에는 이제 퇴임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화의 8일 천하로 끝났다. 네. 19일 날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했는데 네. 27일 날 그걸 이제 제의를 요구함으로써 이제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에서 다시 이거 제의를 못하기 때문에 20대 네. 국회에서 제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법리 논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정의화 의장의 역할은 이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네. 정의화 의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그 법을 통과시킨 의장으로 남고 싶었는데 네.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를 한 거고요. 네. 또 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앞으로 좀 임기 말 대통령인데 지금 지나온 3년 반의 그 박근혜 정부의 뭐 실정이라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각 상임위별로 무조건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권한, 그 고유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삼권 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제 19대 국회에서 이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야가 표결을 통해서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이제 찬성한 건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의 생각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당정청의 어떤 네. 이제 그 국정 파트너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하고 좀 있는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 사이에 이제 사이에 끼어서 중간박으로 불리기도 하고 낀박으로 불리기도 하는 정진석 원내대표. 어쨌건 이 사안만큼은 청와대하고 좀 흐름을 같이 하면서 청와대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20대 넘어가는데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또 다른 논쟁에 이 잉태되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20대 국회는 싸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